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의신 인사이드입니다. 중국에서 보아오 포럼이 있었죠. 이 포럼에서 특히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중 무역전쟁에 관심이 집중된 요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한 연설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차 관세 인하를 포함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는지 CNBC 기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연설 이후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변수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번 연설에서 언급한 개방 계획 발표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력도 함께 관련 이야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나연 리포터 기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시황제께서 좀 아까는 푸틴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황제께서 보아오 포럼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하겠다 했잖아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는 뭐 있어요? 현재 관세 인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 아예 WTO로 간다고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미국이 원하고 있는 부분들, 관세 부분 인하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가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미국산 자동차가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건 400만 대가 연간 팔리고 있고요. 미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근데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28,000대밖에 안 팔리고 있거든요. 관세가 2.5%밖에 안 되지만 현재 지금 역으로 본다라면 훨씬 더 많은 미국산 자동차를 현재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중국 자동차를 미국이 사지는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관세만 놓고 본다라면 마치 불공정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신 주석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유화책을 내세웠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화해의 손을 좀 내민 건 아닌가. 일단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자 이게 진짜 이제 화해로 갈 거냐의 문제가 화해까지 가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상대 파트너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영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협상에 관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능한 사람이죠. 정치적인 것보다 오히려 협상에 더 능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중간 선거까지는 좀 끌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단락되긴 하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본다라면 거기까지 길게도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북미 대화도 있고 그러면 분위기가 또 바뀌고 좀 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일단 세계 국제 정치를 놓고 보면 일단 다음 달 들어가면 세계의 관심은 다 북미 대화로 꽂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 중국 간의 OK 목장에서의 결투 같은 이런 모양은 잠시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 전에 타결이 안 난다는 전제하에. 네, 그 전에 타결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트랙이니까 평화 협상은 가되 이것도 한다. 네네. 근데 이제 강도는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가 미국이 중국한테 3,750억인데 이미 관세 패키지로 500억 했고 이번에 1,000억 얘기 나왔었고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달러가 약세였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서로의 득과 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서비스업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가면 서로 진짜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능선은 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김성훈 연구원. 예. 근데 미중 무역 분쟁이 붙어서 이게 예를 들면 뭐 그 1920년대 말에 이 정말 보복, 뭐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경제에 그렇게 대단하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메인 토크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쨌든 이게 마찰이 커지고 오래 가면은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죠. 이제 조금이라도 받죠. 예, 그리고 뭐 한은이나 이런 데서 뭐 보고서 이런 걸 해보면은 그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1%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수출의 기여도가 한 1.6 정도로 항상 우리 수출의 기여도가 높죠. 이제 보면. 높죠. 네. 근데 한은이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쉐이프가드라든지 이런 것만 했을 때 네. 우리 수출에 뭐 한 0.4 정도 깎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성장에 이제 뭐 한 0.2 정도 깎일 수 있다. 이렇게 그 나오는데 그것들은 이런 무역 분쟁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이제 가정이었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고 하면은 뭐 저는 분명히 우리 경제에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화해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피해가 큰 만큼 화해로 빨리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또 더 우호적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해가 완전히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그럼 우리한테는 득이 그래도 상당히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장님, 미중 뭐 전쟁 난다 이래가지고 미국 증시도 심하게 꺾였고, 그리고 우리도 좀 계속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네. 화해 모드로 바뀌었을 때 물론 뭐 지수 자체들도 어느 정도 뭐 한 단계 올라는 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어떤 데들인가요? 일단 미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수출, 그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좀 손해를 봤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IT들이 좀 짓눌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IT가? 예, 왜냐하면 일단은 뭐 지적재산권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미국의 그 지금 이제 후황 주식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짓눌리면서 다시 IT가 좀 짓눌렸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직접 거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면 지금 현재 성장률이 그나마 답보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타 지금 수출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 눌렸죠. 다 눌렸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75%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고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은 국내 시장에서는 분명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라면 뭐 그런 관련주들도 다시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미국 무역 전쟁 나오기 전에 직전에 보면은 뭐 그래도 산업재, 소재 이쪽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쪽이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가 다 박살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철, 다음에 조선, 해운 이게 막 그냥 끝없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얘들 다시 리바운드 하나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산업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좀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무역 전쟁 여파로 빠졌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반등에 대해서 예,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시 주석께서 그 뭐 열린 그러니까 오픈 이코노미 얘기하시고 그 중국 증시 외국인 거래 비중 4배로 늘렸다고 그랬다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중국의 금융 시장을 열게 만드는 게 그 미국이나 서방 쪽의 자본들의 최대 목표 아니겠어요? 뭐 4배로 열었다 그랬지만 뭐 그게 4배라는 게 워낙 처음에 요만큼이니까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라서 어떻게 가게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개방이고요.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이미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위기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네네네 단기적인 개방을 할 거고 다만 그 속도는 이제 노크를 여러 번 하겠죠.
미국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계속 시도를 할 거고 시 주석은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완만하게 갈 거고요. 네. 조금 뭐 문호 개방이 있다는 것 자체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분쟁 이후에 불협화음 이후에 중국이 서비스 관련된 문호를 열었다라는 측면이 한국한테 엄청난 압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키가 그러니까 카드가 많이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지금 중국 걱정이 아니고 한국 걱정할 때다라고 오히려 한국 걱정할 때다. 네네네. 저는 후폭풍이 무섭고요.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만 봐도 GDP 대비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07년도 70%에서 지금 30%대로 내려왔습니다. 내수로 체질이 변화됐고요. 근데 한국은 그동안 변했냐? 오히려 드리블은 다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좀 더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완만하게 갈 겁니다. 완만하게 간다? 네. 선생님 혹시 중국이 그 금융시장의 개방의 속도를 좀 빨리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개방 속도를 좀 빠르게 간다. 이번에 미국하고 하면서 좀 기존의 계획보다 좀 빨리 간다고 전제를 하면 글로벌 머니들이 그 원래 지금 중국 비중을 훨씬 더 늘려놔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못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왕창 늘게 되면 한국 비중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일본은 이제 선진국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리고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와 중국이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지금 서양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외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국내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악재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체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오면 지금 현재는 그 위안화의 그 프락시로 원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잖아요. 위안화를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동조화도 조금 벌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위안화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지금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보여지고 뭐 일전에도 지금 중국이 뭐 그 외국인 한도 그다음에 뭐 MSCI 지수에서는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 보여진다라면 국내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왔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다시 되돌린다라면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는 좀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오히려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 국내로서는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죠.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글로벌 본드 인덱스에 중국 채권이 지금은 못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고. 근데 채권 잔액이다 이런 걸로 하면은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아마 채권 시장 지금 뭐 지난해부터 해서 뭐 RQP, QPRQP에서 개방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근데 이제 개방하고 인덱스에 이제 중국 채권 비중이 커지면 한국 채권에서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 채권은 어차피 또 비중이 좀 줄어들고. 걱정스러운 얘기네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우리한테 악재로 잘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고. 자, 마지막으로 그 1대1로요. 중국은 이제 야심차게 1대1로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결국은 이제 뭐 영국까지 연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협조를 해라. 같이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할 게 있어요? 일단 우리는 북한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중국하고 일로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스파성이지만 그래서 해저 얘기도 있었죠. 당진에서 산둥성까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제성 논리로 보면. 근데 경제성 논리 플러스 연속성과 정치적 논리로 보면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지금 같은 기대감이라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제조업 단에서는 많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기회는 있을 텐데 그 기회가 우리 것만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중립적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국제 분업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 국제 분업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업을 하다 이제 일본은 완전히 고리가 거의 끊어졌고 중국하고 우리하고가 이제 국제 분업하고 있는 그 관계로 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끊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중국이 그렇죠. 완성품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국제 분업 관계는 깨지고 이제 서로 국제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중 간의 지금 같은 그런 경제적인 그 타이 이게 아무래도 느슨해질 거고 그 경우에도 이런 뭐 해저 터널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기대감을 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국의 영원한 숙제죠. 익스포저가 25%나 되는 중국향 수출을 다변화, 네. 동남아 기지가 얼마나 그걸 해줄 것이냐. 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이면 베트남이 제2의 수출 대국이 될 텐데 네. 아마 미국을 역전할 겁니다. 그쪽 간의 생산 기지가 많이 제조 공동화로 또 베트남을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거냐, 네.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거냐 영원한 숙제고요. 다만 좋은 쪽으로 항상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대1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득보다 오히려 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네네. 중국 경제에 우리가 또 종속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북한을 통해서 육로로 연결하는 중국으로 연결하는 거 하고 네네. 터널로 산동선까지 당진에서 뚫는 거 하고 뭐 경제적 효과는 이쪽에서 터널을 뚫는 게 훨씬 투자 비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효과는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육로로 해서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이게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터널로 빠르죠. 이게 북한하고 육로를 연결한다 그러면 유럽으로 가는 노선이 이제 효율성이 있는 거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보긴 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대단한 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참여를 하냐? 그러면 이제 산업적인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쪽에서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참여를 시켜줄지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를 내세우면서 지금 하겠다라는 것들이 저쪽 이제 그 서쪽 개발을 이제 통해서 네. 중국의 번영을 이제 뜻하고 서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좀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들이고 네. 중국이 현재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자본의 참여라든지 네. 이런 좀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본 참여. 예, 그래서 우리 건설에서는 여전히 배제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자기네가 지금 그 돈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라는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더 큰 것들이지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설 붐이 다시 재중동 붐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어떤 뭐 그 산업이 융성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또 보태실 말씀 혹시 없어요? 네. 우리 김상훈 연구원은 없습니다. 이쪽 전문가가 아니잖아. 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더 보탤 말이 없고.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